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에서 2025년에만 2,400여 명의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나가는 자산의 규모가 무려 21조 3천억 원이라고 해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과 3년 사이에 이 숫자가 6배가 늘어났어요. 두바이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요. 소득세 없고요, 보유세 없고요, 양도세 없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GFA의 대표 고미연이라고 하고요. 한국, 미국,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자산 이전 구조를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가거나 개인 투자자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법인이 진출하거나 거주 전략을 짜드리는 일을 하고요. 저는 단순히 이렇게 투자나 이민을 도와드린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래닝을 가지고서 자산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지 이런 구조 설계를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체감상 제가 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외에도 실제 통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리서치 기관 중에서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전 세계 100만 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에서 올해만 2025년에만 2,400여 명의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나가는 자산의 규모가 무려 21조 3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억씩 싸들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과 3년 사이에 이 숫자가 6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력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 같은데 해외로 떠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이제 나가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만 나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만 하기도 하고, 법인을 진출하기도 하고, 또 정말 거주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데요. 이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높잖아요. 22년 이상 또 개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자산 이전을 하거나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또 자녀 교육 때문도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봤을 때 제가 글로벌리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많은 전 세계 파트너들을 만나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제일 근면성실하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노력을 들여도 그 결과가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한국에서.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단순히 정말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 목적으로 너무 이제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기회가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기회 어떤 아메리카 드림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해서 나가시는 경우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상속세 등 세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상속세 심각하죠.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OECD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상위권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어떤 틈이 없어요. 가장 고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본도 50%가 넘고 사실 미국도 그 면세 구간이 높다 뿐이지 사실 상속세는 40%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세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리 대비해서 그래도 좀 절세할 수 있는 플래닝이 있다든지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나 그런 구조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은퇴라든지 그런 자산의 승계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 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게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고요. 1위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두바이, 싱가포르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그 외에는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어요. 이주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또 자산가들이 이주를 하는 게 한 가지 이유만 보고서 정말 세금이 너무 저렴하다 이 이유만으로 가지 않거든요. 네,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 뭐뭐뭐를 고려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당연히 세금이라든지 이런 세제 정책이 좀 유연하고 아무래도 낮으면 좋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어떤 규제가 있는데 이걸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가 미리 플래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도나 규제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곳들이 공통점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그런 해외 투자자나 이주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좀 열려 있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다 제반 조건이 좋아도 살기 불편하면 절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비교적 좀 안전하고 생활 인프라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들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주하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제가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 공부했고 또 대기업에 저도 오래 다녔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직면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어디서 시킬까라고 했을 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친숙하고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좀 확실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환경도 좋아서 미국을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또 비교하는 곳 중에 하나는 두바이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의 뭐 서부권이라든지 두바이 중에서 골라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잠시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잠시 뭐 이주했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두바이의 세금 문제는 비교하면 어떤가요? 두바이는 텍스가 제로라기보다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인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세 없고요. 보유세 없고요. 양도세 없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이 없고, 그럼 세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은 우리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거래할 때 생기는 소비세, 그 부가가치세 5%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 취득 비용이 4%가 일시에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법인이 순이익이 1억 4천 이상 나게 되면 지금 환율로 9%의 법인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프리존이라고 해서 그런 특정 지역에서는 법인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사실 세금이 거의 없죠. 그리고 법인은 9%의 세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 세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개인 소득세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높고요. 뭐 40%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도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서 0%, 뭐 10%, 15%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법인세도 연방정보세도 있고 또 주세가 또 붙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유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비과세가 되는 구간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도 상속세, 증여세 40% 넘어요. 되게 높잖아요. 근데 개인당 그 비과세가 면세가 되는 한도가 200억이에요. 지금 환율로. 그러면 부부라고 하면은 400억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중산층들이 사실 400억을 물려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상속세, 증여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두바이는 거의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건 맞고, 미국은 세율 자체만 봤을 때는 높지만 사실 그 비과세나 면세 한도가 굉장히 높고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탁을 세운다든지 내가 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왜 우리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하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좀 한국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근 미국 호주 등은 뉴스를 보면 총격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한국이 치안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사실 한국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는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한국이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다고. 왜냐면 안전하죠. 사실 저도 서울에 사는데 물론 이제 강남은 범죄도 있긴 했지만 여자가 밤에 다녀도 큰 범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 편리하지. 그리고 우리 배달 문화.
그리고 이렇게 배송하는 거 오늘 시키면은 심지어 오늘 오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살기 편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진짜 깜짝 놀라는 게 한국의 학원 시스템 보면은 그 해외는 다 부모가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 학원에 픽업 해가지고 머리까지 말려서 오거든요. 그걸 들으면 다들 기절해요. 그만큼 정말 한국이 사는 거는 너무 편리하게 돼 있고 맛있는 거 많고 놀 데 많고 밤늦게까지 열려 있고 얼마나 또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편리하고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수천 명을 자문을 해보고 느낀 건데 이렇게 살기 좋고 다들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작게는 해외 투자부터 시작하시고 비즈니스 진출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영주권까지 얻어가지고 가족들이 아예 이민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한국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근면성실하고. 그거는 정말 전 세계 탑이에요, 지금. 근데 교육열도 너무 세고요. 근데 우리가 생애 주기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고 이제 30대 나중에는 자산 이전을 하게 되는 큰 4개의 카테고리로 보면 10대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 갈 때 방법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정시, 수시 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해외 나라는 같은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어요. 내가 진짜 리더십만 뛰어나도 대학을 가요. 공부는 못해도. 왜 그 엉덩이가 가벼운데 또 운동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에너지 막 넘쳐가지고 운동만 잘해도 탑스쿨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림을 잘하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이나 영국만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100개의 대학이 있으면 갈 수 있는 100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더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돌아가면은 같이 경쟁하면은 지금 고3 친구들하고 봤을 때 저는 제가 갔던 대학을 절대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학교 서울에 있는 좀 과열되어 있는 그 치열한 동네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도 이제 인서울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기들이 없다고 하는데 저출산인데 좋은 대학은 가기가 더 힘들어. 일단 10대부터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 인서울을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2번째, 그럼 20대가 됐어. 요즘에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스카이를 나와도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는데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근데 또 정년 드신 분들을 또 내보내는 것도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이 정체가 돼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회사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턱이 너무 높고 그러고 나서 회사에 그래서 들어갔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에 들어갔어. 근데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사는 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대출도 못 받게 해놨지. 규제도 너무 많지. 너무 이제 또 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사기도 갭 투자로도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자산 이전을 세대를 물려주면서 자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한번 냈잖아요. 거기에서 또 반절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내는 분들은 진짜 70%까지 내게 돼요. 그러면 2세대만 거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과 자산을 지키는 게 어려운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좀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더 이상 서울에 집을 사지 않고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2가지 측면에서 서울에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원화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기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표시 자산으로 자산 이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한국 부동산 투자자로 시작했거든요, 투자를. 그런데 지금 사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특히 서울에 그 부동산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들이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까지는 괜찮지만은 이제 지방이라든지 외곽으로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고 정체되어 있고 서울 안에서도 또 한강 벨트 라인이라든지 상급지 위주로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양극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부동산을 사려고 했을 때 너무 현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자체가 너무 어렵고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묶여버리면서 실제로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고가 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대출이 그 담보 가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대출이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래요. 뭐 규제도 있고 대출도 받기 어렵고 뭐 실제로 거주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수익률보다도 확실한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확률이 90%야. 근데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확률이 한 10%야. 그러면 물론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것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규제라든지 제도가 일관성이 없고 좀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 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잖아요. 계약했는데 제도가 중간에 바뀌어버려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어렵게 됐고 현금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예측이 어려우니까 다른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에 이제 두바이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들을 자문을 하는데 실제로 시세 차익은 한국이 정말 잘 나요. 특히 서울 아파트. 한국은 아파트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안전하게 시세 차익이 잘 나는데 수익률은 더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월세 수익률은 더 해외가 높아요, 보통. 근데 아무리 시세 차익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사기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부동산 잔금을 치렀던 게 한 2021년 때 치른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170원에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당연히 시세 차익은 한국이 더 났어요. 서울이 더 났는데 지금 환율이 1470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니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더 달러가 오를 걸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한국의 주식이 오르고 요즘 뭐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또 한국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리 시야를 넓혀보면 환율이 원화 가치가 30%가 지난 4년 동안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돈을 번 거냐는 얘기인 거죠.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서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전 세계의 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달러인데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달러조차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금이라든지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에 비하면은 원화 가치가 계속 공중에 소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가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내가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그럼 미국이 아니더라도 또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미국 주식으로 엄청 이제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더 안전 자산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든 금이든지 좀 더 안전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상태가 의미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환율이 정말 저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1450원, 1470원 막 넘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미가 내포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뭐 원화 가치가 뭐 떨어졌다, 뭐 심각하다 그걸 떠나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 전체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뉴 노멀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에게 오는 많은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진짜 이게 제가 분위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감지하는 게 뭐냐면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요. 저 1200원대로 떨어지면 해외 자산 이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고 다들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이제 환율 공부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뭐 1,600원, 2,000원 이렇게 뛰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달러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천천히 계단식으로 1,400원, 1,500원, 1,600원, 뭐 1,800원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보세요. 관세 협정하면서 정부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죠. 관세 낮춰주면서. 그리고
이게 정부 혼자만 할 수가 없거든요. 공사나 공기업 정부만으로 이게 그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달러 대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인력 고용하고 진출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민간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달러가 필요한 건 자명하죠. 이거는 약속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실무적으로 자문하는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UBS라든지 이런 글로벌 IB 기관 같은 데서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자산가들, 이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 패밀리 오피스들에게도 인터뷰를 해서 그런 이제 수요 파악을 해요. 그러면 UBS 리포트 최근에 나온 거에 보면 2026년에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이제 개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미국 투자를 38%가 미국 부동산이지만은 38% 이상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인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이런 개인들도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미국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은 정말 그냥 자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지금이라도 뭔가 달러 표시 자산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